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3일입니다. 오후 11시 12분입니다. 이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적 은사를 남한을 향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공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국방장관도 보이지 않고, 통일부 장관 정도 나와가지고, 정의용 실장 정도 나와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그것도 풍선 보내는 것을 막겠다는 수준의 아주 지역 말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훨씬 강하게 그리고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판을 흔들려고 합니다. 김여정이가,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이 문재인 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고 하는데 아마 조직지도부 부부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또 이런 구체적 협박을 했습니다. 곧 대적사업연관부서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겠다는 겁니다. 대적사업연관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어요.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연관부서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겁니다. 우리 군대 역시 인민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다. 말귀가 무딘 것들이 혹여 협박용이라고 오산하거나 나름대로 우리의 의중을 평하며 횡설수설해댈 수 있는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면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보복 계획은 대적 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2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당장 해낼 능력과 배짱이 있는 것들이라면 남북 관계가 이 모양이겠느냐. 언제 봐야 늘 뒤늦게 설레발을 치는 그들의 상습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형식에 불과한 상투적인 운동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되며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머지않아 쓸모없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즉 개성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1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개보수비에 100억을 우리가 대었습니다. 여기를 아마 형체도 없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폭파할 모양입니다. 폭파하든지 아니면 대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사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든지 극적 효과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휴전선 남쪽을 공격하면은 한미 군대로부터 군사적 보복이 들어갈 테니까 그 전 단계로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의 시설물을 이렇게 파괴하겠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겠다.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을 때리는 그런 극적 효과를 노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군사 부분의 도발이 있을 것이다. 이 군사 부분의 도발이 어떤 거냐.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연평도 포격 같은 이런 방법이냐, 아니면 서해상의 보복이냐, 휴전선상의 공격이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리고 우리가 풍선을 보낼 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풍선을 때린다면서
접경 지역을 공격한다든지 포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잠수정을 보내가지고 우리 함정을 폭침시킨다든지, 지금까지 일어났던 남한에 대한 도발 양상의 어느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과는 또한 멀리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북한은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이 노동당 회의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지침을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핵 억지력 강화입니다. 핵 억지력 강화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핵 무력 강화입니다. 핵 무력 강화는 핵 미사일 실전 배치 능력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인 도발을 넘어서 최종적인 도발로 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SLBM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 시험, 그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려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이것은 미국을 바로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타당성 있는 SLBM 시험 발사. 근데 이 잠수함 탑재한 예컨대 중거리 미사일, 사정거리가 3,000km, 5,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것은 거기 핵탄두만 달리면은 그게 사실 장거리 미사일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밑을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접근해가지고 거기서 핵미사일을 쏘면은 뉴욕까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장거리 핵미사일과 같은 겁니다. 이 단계로 나아갈 때 북한이 걱정하는 것은 한국과 미군의 보복이죠. 그래서 하나 테스트도 해볼 겸,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장악했다고 하면은 남한을 국지전으로 때려더라도 보복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보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굳히면은 도발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오판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격을 당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도 국민들의 원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보복이 필요하다. 보복을 한다. 그럼 북한도 천민의 소상이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럼 남북한이 주고받는다. 이게 확대가 된다. 핵 사용을 위협하면서 북한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도 핵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나온다. 핵 전쟁 위협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 실전 배치를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어요. 핵 실전 배치 선언을 한 뒤에 이런 도발을 하면은 핵무기 사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거는 이미 예고를 했네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아마 요게 군인들을 시켜서 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는 방법도, 폭파시키는 방법도 있고, 그냥 대포로 쏴버리는 방법도 있고, 더 극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키는 것보다는 고사포, 요새 잘 하듯이 처형할 때서 먹듯이 아예 고사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격해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한국의 대응이 뭐냐? 한국의 대응, 우리의 자산을 저런 식으로 때렸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복을 해야 됩니다. 북한에. 보복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보복 안 하고 오히려 슬슬 기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미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목표는, 가는 길은 이미 예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대규모 시위로 해가지고 발목이 딱 잡혀 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다. 중국이 미국 요구에 응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도 이제 별 성의가 없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은 이미 핵무장했다. 위협을 받기는 하지만은 이미 핵무장했는데 굳이 북한을 목을 비틀어 가지고 핵을 포기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 사이가 지금 나빠졌다. 중국과 미국 사이가 나빠지면은 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제거 해봐야 이게 미국에 도움이 되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계산법이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아무리 자극해도 대한민국은 설설 길 것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때리더라도 아니면 SLBM 발사를 하더라도 결국 군사적 보복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한 다음에 대화를 제의하면 강한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과 대화할 수가 있다. 김정은의 최대 목표는 핵미사일 능력 완성이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입니다. 실전 배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뒤부터는 우리는 당당하게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 정도에 나서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마침표를 찍지 못했어요. 마침표는 두 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ICBM 발사와 SLBM 잠수함 탑재 미사일 발사 성공인데 ICBM 발사는 마지막 카드겠죠. 그러면 SLBM 발사다. SLBM 발사했을 때의 어떤 반응이 올 것이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때리겠다. 군사적으로 때리겠다. 사실은 대포를 쏴가지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무너뜨리는 것도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토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시험을 해가지고 일단 문재인 정권이 길을 죽여 놓겠다. 그 다음에는 미국을 향한 본격적인 도발에 나서겠다. 이런 계산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뭐 풍선 날아온다고 갑자기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풍선을 빌미로 해가지고 공세를 펴니까 일단 먹혔어요. 문재인 정권이 놀랍게도 김정은을 위해서 자국민을 수사하고 감옥에 보내겠다. 그리고 앞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못 날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은 성공을 했어요. 길을 죽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해주면은 북한이 부드럽게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더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이제는 시설물 파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시고 군사행동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게 공갈 같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간단하죠. 한미연합 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미리 북한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군사 행동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오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장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도대체 정경두 국방장관 어디서 지금 편하게 쉬고 있습니까? 왜 보이지를 않습니까? 합참의장은 또 어디가 있으죠? 합참의장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데 군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러면은 결국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죠. 얻어맞아도 가만히 있겠습니다 라고 북한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곽길섭 안보정론TV 이분이 김정은이가 4월 15일 이후에 자맹을 했을 때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건강중퇴설이 아니다. 건강중퇴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도발을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잠시 사라진 것이다. 반드시 카드를 갖고 나올 것이다. 도발로 나올 것이다. 선도발 후 대화 전략을 쓸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한 이틀 전에는 놀랍게도 북한 지역의 남한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자세한 것은 곽길섭 안보정론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곽길섭 선생은 한 30년 동안 국정원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 그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